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회 선교위원회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응도 목사님을 초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도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응도 목사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름이 정말 독특한 것 같은데요. 이응도 목사님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있는 초대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이응도 목사이고요. 초대교회는 이제 1세기 초대교회 영성을 이어받자 뭐 이런 그 의미로 만든 이름이에요. 네, 예, 그렇군요. 여기 온 것은 종회 선교위원회 모임 때문에 왔고요. 이제 예. 우리 회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네. 시카고 지역이 사실 뭐 크다면 큰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는 좀 그 크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와의 어떤 이런 뭐 연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다른 도시 이야기들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자체 이야기만으로도 어떤 때는 좀 벅차고는 한데요. 예. 총회 선교위원회라고 하셨는데 많은 활동들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응도 목사님께서는 상담가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상담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네. 그 목회자라고. 예. 목회자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네. 또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아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실 테고 어떤 네. 목사님들은 인간성이 좋으실 테고 저는 그래서 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과 사람과 또 시대를 이해하는 좋은 툴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하고 네. 목회를 할 때 상담을 통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과 또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지역사회분들이 어려울 때 이제 함께 돕고 예. 함께 일어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종교가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많이 있지만 사실 시카고에도 많은 단체들이 이제 상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상담 받으신 분들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았어요. 네. 뭐 한국 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상담을 꺼리시는 부분도 예. 네, 없지는 않은데요. 상담 받으러 가기가 사실 그 문턱이 좀 그렇죠. 높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은 이게 무엇을 상담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드바이스하고 그러니까 네. 조언을 하는 것과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네. 자기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뭐 어둠 가운데 있다가 길을 찾는 것과 뭐 다양한 폭넓게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이 서구 사회에서 상담이라는 분야는 좀 전문적인 분야이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라고 자기 그 오피스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를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좀 전문적인 인에게서 상담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이 상담을 내가 상담자로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자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쉽게 내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을 혹은 내가 경험을 들려주는 것을 상담이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쉽게 상담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다 그만큼 보니까 그 중요함이 예. 또 절실함이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네. 우리 그 아나운서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라는 말을 쓴 지가 내가 상처받았다. 그렇게 오래되지 안 된 것 않았죠. 같아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 네. 이런 말 쓴 지 오래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너무 많이 갑자기 쓰거든요. 상담이라는 말도 실은 상담이라는 말이 교회에 들어온 지도 오래 안 됐어요. 네. 제가 20년 전에 미국 와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예. 목사님이 왜 상담을 공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이 여자가 하는 일인데 왜 남자가 공부를 하느냐. 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상담 공부를 또 왜 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그 20년 사이에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네. 누구나가 다 상담을 한다고 말을 하고 또 상담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또 경험을 들은 것이고 조언을 들은 것이고 한 것이지 네. 상담을 서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좀 되겠죠.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사실 상담이 정말 받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어떤 문제를 좀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한테 이렇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도 정작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하지를 못하시는 어떤 분위기랄까요? 아니면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나면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교회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필라델피아 지역에 다른 교회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뭐 같은 지역의 목회자들이 다 아니까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교회 문제를 제게 의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대부분 이 문제는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반응들은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서로 얼마나 개방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아주 삶의 디테일한 비밀들을 다 오픈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내가 내 많은 비밀들을 다 내어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게 되고 내 수치스러운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이 있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모임에 가지 못하고 네. 교회도 가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상담을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상담하고 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기 때문인데 상담을 하고 나면 부끄러움이 왜 드러날까요? 상담을 하고 나면 내 연약함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내 아픔이 치유가 되고 네. 내가 연약하고 어려웠던 점들이 뭔가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나아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예. 근데 상담을 했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 교회를 못 다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교회 내에서 좀 상담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권사님들이나 네. 사모님들이나 네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될, 듣지 않아도 되는,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네. 함께 있어주고 옆에서 돕는 것이지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약을 처방하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것은 상담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내 조언을 듣기를 바라고 또 내가 조언해주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라고 하고 그것은 정말 전문적이지 못한 그렇군요. 네, 오늘 총회선교회에서 준비 중인 이제 새 이야기들을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응도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응도 목사님이 이런 상담 목회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청소년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청소년 상담하시다 보면 어떤 뭐 부모님들과의 관계 얘기도 나오고 또 가정사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요즘 뭐 청소년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흔히 모든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다는 말은 다 하죠. 네. 사실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자녀의 문제가 다른 부모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은 잘 하지만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다라는 말은 이게 못 하시죠. 예, 그 이야기는 네. 하기 참 힘들고 어려워요. 네. 뭐 저도 자녀를 이제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는데요. 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은 다 제 문제예요. 그리고 저와 연관되어져 있고 네. 기질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 특별히 가치관이 그래요. 네. 그리고 저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 자녀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 부모님들은 조금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네. 또 자녀가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물론 있으셔야 하겠지만 네. 나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네. 자녀를 좀 더 돕기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게 점점 카테고리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아이들 문제가 이제 예. 부모님들 이야기도 나오고 가정 문제 나오다 보면은 이거 뭐 사회가 우리를 그만큼 서포트를 못 해줘서 그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라는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주변 뭐 사회라든가 이런 그 스트럭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 구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역할도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잠시 우리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한 교회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지역 교회예요. 네. 로컬 처치들이에요. 이 교회는 지역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지역 교회이죠. 네. 물론 요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념의 교회들이 계속 그 시도되고 있지만 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에는 네.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모든 교회는 지역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성을 획득해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안원서 자매님이 섬기시는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와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가 섬기는 초대 교회가 같은 복음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시카고라는 지역과 필라델피아라는 다른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지역에 맞는 또 다른 이 교회의 어떤 특성들이 사역적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두 교회가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저 교회를 갔는데 너무 똑같아요. 그럼 한 지역에 A, B, C, D 교회가 있는데 네. 내가 이 A 교회를 섬기다가 B 교회를 섬기고 C 교회를 섬겨도 뭐 사람들이 조금 다르고 뭐 밥 먹는 게 조금 다르고 뭐 목사님이 좀 다를 뿐이지 뭐 교회는 다 똑같네 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역 속에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치에 대한 증명을 잘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들을 네. 교회는 역사적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역성이 있는 교회를 말씀드렸고 역사성이 있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민교회예요. 그렇죠. 이민교회는 그 두 가지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역사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 역사 속에서 한국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 이민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자기의식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에 가면 또 교회와 다른 삶을 사는 네.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교회가 또 성도가 내가 우리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과 또 나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복음적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것인가 이 고민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는 상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성과 시대성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회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서로 하나의 상호작용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들이 일체같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가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의 연장선으로 현재 여성 봉사회를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필라델피아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은 요즘 이민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이제 여성 봉사회라고 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몽고머리 카운티 워먼 센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여성 봉사회가 그 미국 그 지역 단체로 단체로 네,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한국 그 한 분과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한 2, 3년 전에 거기서 독립시켜서 난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 관계된 어려움들이나 네. 특별히 이제 한국 여성들이 가정폭력 당하는 네,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네. 또 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나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로 코트에 가서 법정 앞에 서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네. 누구도 나를 변호해주지 못할 때 네. 그 다양한 일들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 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드는 것은 이제 지역 교회와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전에 잠깐 서치를 하다 보니까요. 네. 조선족 여성분들을 또 상담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이 사역이 주 사역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성 봉사회 사역을 하면서 한 일환으로. 이제 조선족 네. 여성분들 몇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지역의 조선족 분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 뭐 워싱턴까지 네. 조선족들이 결혼을 해서 많이 오시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제가 딱 기억이 나는 한 분은 예를 들면 뭐 미국 1.5세 2세되는 남성과 네. 조선족 여성이 결혼을 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네. 신분을 매개로 여성이 꼼짝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신분이라고 하는 약점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예. 미국 법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적인 상식이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가정에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그저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려서요. 네. 한 번 케이스가 생기니까 2개, 3개가 자꾸 생기다 보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가 예, 돼서. 되어서. 네. 그래서 그때 한때 조선족 여성분들, 조선족 관련된 가정들이 많이 오셨던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도 조선족 여성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뭐 이민법이 바뀌면서 미국 이민길에 오르시는 분들 앞으로 뭐 더 좀 힘들어지실 것 같고요. 유학생들도 참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로 하는데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 지역에도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요.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메시지를 드려 희망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많이 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면 내가 문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목적의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문제 해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가. 희망의 메시지가 됐나요? 네. 또 뭐 많은 분들도 신앙이 없으신 아직 종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예, 맞아요.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번 딱 만났던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과연 인생의 목적을 뭐로 할 것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네. 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가 뭐 저는 생각보다는 좀 실망이었는데 네. 근데 그 영화에 여러 번 반복되는 대사가 있어요. 네. 어제의 슬픔에 오늘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뭐 이런. 네. 예, 우리가 어제에 사로잡히면 네. 오늘 계속 어제가 오늘의 나를 해석하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과거에는 슬픔도 많이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릴 일들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내 삶에는 목적이 있고 그렇죠. 또 내 삶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해에는 예,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밝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시라는 또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네, 좋은 네. 메시지를 또 주셨네요. 여러분 상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회 선교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늘 모이셨는데요. 그중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초대교회 이응도 목사님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응도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